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40강이고요. 벌써 공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도 공업에 대한 이론이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양이 좀 많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을 지난 시간에 MVP로 선정을 했죠. 원래 그 드라마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듯이 선생님이 그 다음 편으로 넘겼습니다. 자, 울산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요. 사실 울산보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조합이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데 거기까지 선생님이 비법 저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자료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이렇게 자석조, 여기도 지금 석유 정제품하고 이 화학을 합치면 석유화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울산이 경남과 조합이 돼서 나오면 선생님 도로 나왔을 때 좀 더 어렵다 그랬죠. 도에서 이 경남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거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하고 경남이 조합될 때 이 거제인데요. 이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다? 조선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울산하고 경기, 그 다음에 충남 이런 순서대로 떨어져요. 이거는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이죠. 혹은 이게 1, 2, 3이고요. 이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한 5이나 6이나 이렇게 가서 혹은 지도로 나타냈을 때 광주에 뭔가 종사자 비율이라든지 생산액이 좀 있으면 그거 완벽히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하고 전남의 조합이에요. 이때는 여수밖에 들어갈 게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둘 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석유화학 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아주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근데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선생님, 석유화학 공업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입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화학 공업도 적한지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유공업하고 석유화학하고 둘 다 적한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선생님이 정유를 적한지에 분류시켜 놓은 거, 학자들이 정유공업을 적한지에 분류시켜 놓은 거는 이 정유는 그야말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해야 돼요. 즉 원료의 수입의 포인트가 있어요. 원료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정유공업은 그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름이 안 나는 나라니까 그 정유 공장 주변에 석유화학 공업이 모여 있다 보니 석유화학도 그야말로 항구 주변에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은 포인트가 어디냐면 정유 공장 주변에 모여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적한지라고 해도 돼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엄격하게 얘기하면 포인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자문자답 잘하죠. 그래서 EBS 하다 보니까 자문자답 잘하게 됐는데 이 역효과가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혼자서 학교에서 질문 던지고 혼자서 선생님 혼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그 학생들이 헐 혼자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울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지난 시간부터 쭉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지도들이 막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 놓고 뭐 이 공업은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자료가 나오면 되게 쉬워져 버립니다. 이거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자, 일단 울산이 보입니다. 자석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수가 보이죠. 아, 이거 뭐다? 석유화학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서산, 충남 서산도 가끔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공업지역이 충남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평가 문제에서 이 충남을 조금 계속 언급을 하는데 충남에도 떠오르는 석유화학단지 서산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쉽네요. 분포를 보니까 뭐랑 일치하죠? 강원도 남부의 석회암 분포와 일치하죠. 석회암의 분포와 일치하는 공업은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업의 분포구나. 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하고요. 경기하고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뭘 했냐면 오히려 이 지역이 뭔가 비중이 높게 나오면 시험 문제 더 어렵게 된다 했습니다. 바로 경북인데요. 자, 경북이 만약에 경북이 월등하게 1위예요. 만약에 시험 그 분포라든지 통계자서 경북이 월등하게 1위인 거는 이거는 포항입니다. 바로 포항 때문인데 즉
경북이 월등하게 우리나라 공업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뭐다? 제철 분야죠. 그래서 뭐 간혹 포항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조합이 잘 돼 있으면 제철인 거 바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뭐 생산액이라든지 종사자 비율 그 분포를 보시면 가끔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이 월등하게 1위다. 그거는 제철이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제철이 아닌 것 같죠. 뭔가 경기랑 엇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경기하고 경북하고 뭔가 비중이 비슷하면서 만약에 원래 통계자료는 거의 3, 4, 5위까지도 보여줘요. 거기 5위 안에 통계값에 대구가 있다. 선생님이 대구가 공업에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업밖에 없다 했죠. 섬유입니다. 자, 그래서 경북하고 경기하고 도형 표현돼서 동그라미 크기가 비슷하면서 나머지 지역들도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대구가 들어간다. 그럼 섬유예요. 그런데 뭔가 경기도 뭐 5위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월등하게 경기가 월등히 1위입니다. 그리고 뭐 경북이 한 2위? 뭐 이 정도면 이거는 뭐였다? IT 관련 제조업이었죠. 정보통신 제조업, 뭐 이런 첨단 산업 제조업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경북이 이제 다른 거와 조합이 되면 조금 더 어렵고 생각을 차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거 세 번째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도형 표현입니다. 원의 크기가 그 값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업이길래 생산량이 경기하고 경북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한 3위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서울이 지금 뭐 작긴 하지만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 경북, 대구가 지금 그래도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섬유예요. 와, 근데 선생님 지금 약간 좀 이 자료가 좀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경북, 경기, 대구의 조합. 대구하고 경북은요, 사실 섬유고요. 진짜 엄격하게 섬유고요. 서울하고 경기가 좀 값이 높잖아요. 그거는 의류예요. 그래서 섬유, 의류 이렇게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왜? 의류공업은요, 솔직히 시장 지향성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옷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는 수도권, 천을 만드는 곳은 이 영남 내륙권, 구미하고 대구, 구미래. 경북하고 대구 북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되면 무조건 경기, 서울, 대구, 경북의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쉽네요. 지금 포항이 눈에 딱 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내 눈이 광양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뭐 당진도 보이고요. 떠오르는 곳이죠. 뭐 인천 이런 것도 보이는데 선생님이 경기도는 잘 안 봐요, 원래. 왜냐면 경기도는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수도권은 우리나라 종합공업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그 통계 수치를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뭔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방을 먼저 보고 수도권을 확인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제철이죠. 제철. 이게 도 단위로 나오면 더 어려워져. 이건 쉬운 자료고요. 그 다음 뭔가 입지가 정말 남해 안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울산이 나왔기 때문에 자석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제로서 이게 조선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늘 공업은 울산을 먼저 쳐다보십니다. 자, 울산이에요. 그 다음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둘러보다가 보면 뭐 이런 것도 보여요. 근데 뭐 경기? 그래, 경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아산.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이 공업 생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오히려 선생님은 선생님 처음에 야구팀 얘기할 때 여기를 연고지로 하는 야구팀 기아 타이거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 자동차 공업의 입지를 나타내는 거에 아주 큰 힌트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동차는 울산, 경기, 충남, 순 거의 1, 2, 3위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유탐스러운 교재의 자료 분석 첫 번째도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해보게 계속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을 하다 보면 자료가 딱딱 눈에 띄는데 자, 경기하고 경북하고 비중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대구가 있죠. 방금 했죠.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나오면 제철 아니면 IT 제조업 아니면 섬유인데 조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자, 다른 건 눈에 잘 안 띄는데 경북이 월등히 1위죠. 경북이 월등히 1위 선생님 뭐라 했죠? 제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료는요. 뭐가 눈에 띕니까? 울산이 일단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석조 중에 하나인데 자, 자동차인가? 그다음에 조선은 아니에요. 조선은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남해안에 분포를 해야 되니까. 석유화기면 여기가 뭔가 커야 되는데 전남 여수 지역이 커야 되는데 아니죠. 이거 자동차입니다. 울산, 경기, 충남.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앞에 것은 그 생산액 기준이라면 뒤에 거는 우리 스스로 풀어보기는 종사자 비율. 그 지역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사실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계 구분도죠. 원래 일반적으로 단계 구분도는요. 그 값이 높을수록 진하게 표시돼 있는데 선생님 화면에 그 값이 높은 지역이 가장 연하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밝은 빛을 띠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리에서 어려워하는 게 바로 지도에서 이 지역이 어딘지가 한눈에 팍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꼬리 부분, 꼬리 툭 튀어나오는 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 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이 정말 경계에 있는데 딱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남해안에 위치하는 여수라는 지역입니다. 죄송해요. 광양이죠, 선생님. 광양하고 여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광양하고 여수하고 위치가 비슷한데요. 이거 엄격하게 광양입니다. 포항하고 광양의 조합 뭐죠? 제철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도 마찬가지로 제일 연한 색깔이 가장 진한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선생님은 사실 이게 눈에 잘 들어와요. 울산광역시의 위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원래 경상남도 울산시였다가 울산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경주 아래쪽에 여기가 울산이야. 부산 바로 위죠. 자, 울산과 그 다음에 어디의 조합이냐면 경기 지역. 충남 지역이 밝은 빛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포인트는 뭐냐? 광주 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 뭐냐면 자, 다는요. 마찬가지로 제일 연한 색깔이 비중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주변 그 다음에 경기, 서울 주변이 지금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경기, 서울, 대구, 경북. 특히 대구가 그래도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니 섬유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철, 자동차, 섬유. 제철, 자동차, 섬유. 정답 3번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런 보기, 이런 자료, 통계 자료 이런 데서 가장 많은 기출 문제가 그야말로 기출이 되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정말 우리 지도 하나에 단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기 전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딱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업지역은 6군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공업지역 공부하다가 진짜 지쳐가지고 막 그럴 텐데 우리는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6지역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공업지역 수도권 공업지역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공업은요.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그 집중이 아주 많이 되어 있댔죠. 지리적인 지역적 편제가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자본이 풍부하죠. 그리고 기술도 좋은 기술이 가장 먼저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 노동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업화의 역사라든지 그 발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뭐라고 하냐면 종합공업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생님이 아기 때 아빠가 이제 가끔씩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셨어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사오시면 너무나도 좋았던 게 그 상자를 열어보면 뭐예요? 정말 여러 가지 그 과자들이 막 담겨져 있잖아요. 종합공업지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공업을 분류했을 때 뭐 경공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공업도 있죠. 첨단 제조업, 첨단 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다 고루고루 아주 잘 발달돼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더 뭐 조금 이따가 배울 남동이면은요 거의 중화학 공업에 치중돼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다양한 공업이 다양하게 고루고루 분포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수도권은 다른 거는 좀 분산을 시키고요. 어디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첨단 산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놓고요. 왜 이렇게 분산을 하려고 하냐면 수도권의 공업 지역은 이제 너무나도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제는 과도한 집중 때문에 집적에 불이익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땅값도 너무 상승해버렸고요. 환경오염도 많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분산이 되고 있죠. 어디로 분산하냐면 뭐를 따라서? 교통로를 따라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충청공업지역으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은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태백산 공업지역인데 자, 이런 공업지역 이름도 먼저 입에 찰싹찰싹 붙어주는 게 좋아요. 뭐 물어보면 강원공업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백산 공업지역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백산 공업지역 분포를 먼저 보시면 엄격하게는 강원도 전체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 보세요. 강원도 남부지역과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뭐 석회암과 무연탄이라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하전 양이 좀 되는 그러한 고생대 지층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카르스트 할 때도 나왔고 뭐 우리나라 지체 구조할 때도 나왔고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요. 이 지역은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한때는 뭐 광업도 되게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산업 인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건 뭐냐면 다른 거는 조금 많이 쇠퇴를 했고 원료 지향성 공업의 특징을 가지는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6군데 중에 여기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원료 지향성. 그중에 뭐 시멘트 공업. 그래서 원료 지향성 공업의 특징을 가진다. 이거는 무조건 태백산 공업지역입니다. 왜? 그야말로 원료가 있다는 거죠. 지하 자원이 있다는 거죠. 원료가 그나마 풍부한 여기에. 그래서 포인트만 딱 잡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여기를 좀 건드리더라고요. 작년 평가원 문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충청공업지역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공업 발달의 특징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충청공업지역. 자, 충청공업지역은요. 먼저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통의 결절점. 결절점은 뭐냐면 교차 지점입니다. 여러분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뭐 한승역 이런 데 뭐 유동인구도 많고요. 교통도 편리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교통의 결절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한 지점인데 육상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뭐 경부선, 호남선, 철도도 이렇게 대전 주변에서 갈라지고요. 경부고속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이 대전 부근, 충청남도 부근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교통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죠. 막 옛날에도 뭐 이런 조치원 부근에서 말을 갈아타던 곳이 있을 정도로 이 충청 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센터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이 우리 남한에서는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교통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공업지역이 나오면 이거는 충청공업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이 충청공업지역은 뭐가 분산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공업이 분산됩니다. 분산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도권과 입지 조건이 비슷한 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대전 주변에, 대전에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 그죠? 아주 뭐 영재들 선생님 친구들이 참 많은데 내가 볼 땐 영재 아닌데 영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카이스트 주변에 대덕 연구단지 같은 그런 아주 그
벤처 사업을 막 지원해준다든지 그러한 연구 분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대덕 연구단지는 앞에서 배웠던 산업 클러스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서 이 충청공업지역은 잘 보세요. 교통로를 따라 자, 저 자료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충청공업지역은 이렇게 나비처럼 생겨, 나비처럼 생겨가지고 이 센터에 뭐가 있냐면 대전이 있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지역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갈라지는데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은요. 이 교통로를 따라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로 비슷한 입지 조건으로서 분산되냐면 교통로를 따라 내륙 지역은 바로 첨단 산업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거죠. 내륙 지역은 첨단 산업인데 서해안, 충청남도 해안은요. 해안가는요. 종류가 달라요. 중화공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화은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입지한돼 있죠. 그래서 충청남도 해안가에서 중화공업단지로 떠오르는 곳인데 이 두 지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진이에요. 당진은 무슨 공업으로? 제철공업으로 막 성장해가지고 2012년에 시로 승격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울산하고 여수가 직역돼요, 이제. 그래서 서산도 석유화학 단지로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 재밌죠? 충청은요. 다른 지역은 땅, 여기는 무조건 원료 지향성, 남동임에는 무조건 적한지 지향성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딱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을 잡아야 돼요. 내륙은 첨단 산업으로, 해안은 중화학으로 공업의 발달 특성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정리할 곳이 뭐냐면 자, 네 번째 어디 정리할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 호남공업지역 할게요. 호남공업지역. 자, 호남은요. 어디 일대를 호남이라고 부른다? 전라남북도 일대를 호남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여수하고 강양은 빠질 겁니다. 엄격하게 여수하고 강양은 호남 지역이 맞는데 이거는 남동임의 벨트로 넣어요. 그래서 호남공업지역에는 군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목포 이런 도시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못 됐죠. 왜? 너무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이 경부축 중심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제2 임해공업지역 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나라 제1공업지역이 어디였길래? 남동임해 공업지역이었죠? 근데 남동임해 지역도 너무나도 과도한 집중이 된 지역이에요. 수도권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분산되냐면 분산이 유입되는 곳이 호남공업지입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 중국 있죠. 이 중국이 G1으로 떠올랐잖아요. 원래 G2였어요. 전 세계 GDP 규모 두 번째가 중국이었는데 미국을 이겨버렸어요. 올해 통계 수치 보니까. 그 중국과의 교역에 아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상하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런 데 배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아주 크게 성장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교역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국 이런 글자 나오면은 호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영남 내륙이죠. 이런 말을 기억을 하라는 건데 영남 내륙 지역. 자, 영남 지역 중에서도 내륙에 해당하는 바로 어디를 얘기할까요? 대구하고 구미 주변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백산 공업지역은 원료 지향성 특징이다. 충청공업지역은 교통이 편리하다. 호남공업지역은 제2의 임해공업지역이다.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노동 지향성 공업의 입지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 바로 영남 내륙입니다. 자, 옛날에 그러니까 잘 나갔겠지 진짜. 그죠? 그 노동 지향성 공업이 잘 발달했으니까 섬유라든지 이런 전자조립 공업이 잘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느끼는 게 뭐냐? 지금은 좀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비해서는 쇠퇴를 했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대구는 섬유. 자, 그 다음에 구미는요. 전자조립. 그래서 한때 위기를 느꼈어요. 왜?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서. 위기를 겪은 지역인데 지금은 무슨 전략을 세우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신발 필요하고요. 옷도 입어야 되죠. 근데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더 고급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옷을 벗고 살지는 않아요. 입어요. 그죠? 근데 어떤 옷을 선호한다? 더 고급스러운 거, 나만의 것.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시 이제 성장하기, 다시 이제 재도약을 시작하는데 대구의 섬유공업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밀라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미, 전자조립.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전자조립 공장이 여기 있고요. 지금은 IT 제조업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변화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남동임의 공업지역입니다.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공업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포항부터 잡아갈게요. 자, 포항은요. 우리 무슨 공업으로 유명했다? 제철이죠. 그죠? 제철. 자, 그 다음에 포항 밑에 경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 있어요. 울산. 울산은 뭐를 기억하라? 자석조. 자, 그 다음에 뭐 부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제가 있어요. 거제 돈대 지금 뭐 연결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버렸는데 거제도 뭐가 있냐면 조선이 아주 유명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창원. 창원은 기계입니다. 창원이 마산, 진해, 창원을 통합해서 창원 통합시로 된 것도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지리에서는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상남도를 지나서 전라남도 딱 여기 입구에 항구 도시가 2개가 있어요. 광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있습니다. 광양은요, 뭐와 조합을 시키면서 포항하고 조합을 시키면서 제철이고요. 여수는요, 울산하고 조합을 시키면서 여기는 석유화학이에요. 그래서 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와 장난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입지로서 딱 설명된다? 적한지 지향 공업지역이라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을 상징하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역도 뭐다?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미 집중이 됐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 옮기려면 비슷해야지 옮기죠, 조건이. 근데 있어요. 어디? 호남공업지역. 똑같이 바닷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공업지역으로 뭐 현대에 있던, 현대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공장이 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거 남동임의 공업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기준으로 막 조합을 시켜가지고 앞에서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을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습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쫙 했으니까 문제 한번 신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우리 뭘까요? 1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기를 우리가 배열을 시켜야 돼요. 업종별 비중을 보면서 시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냐면 섬유의료 혹은 음식용품, 목재가구, 종이인쇄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경공업. 그러면 경공업의 비중이 높았던 시기가 언제가? 더 과거겠죠. 왜? 공업은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뭐 금속 강옥이라든지 석유화학 기계 이게 뭐예요? 중화기겠죠. 그럼 이 비중이 높은 게 D시기라는 거죠. 지금 보면 어떤 시기가 이 경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냐면 나죠. 이게 제일 일찍 가장 과거의 시기고요. 그 다음 띡띡 나, 가, 다. 정답 3번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2번인데요. 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만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출하까지 줬었죠. 우리나라의 종사자 수든 사업체 수든 1, 2위는 이 지역 아니면 이 지역이에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죠. 그러면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가를 먼저 찾을 수 있네. 그죠? 영남, 수도, 호남권 나와 있는 데서 가를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왜? 나하고 다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니까 가가 호남권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가 영남인지 영남인지 수도권인지 알려면 오히려 이게 더 힌트예요. 인구가 많은 곳이 뭐 종사자 비중도 높겠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고요. 나가 영남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두 개 조합해서 뭐를 알려줬습니까? 사업체 규모. 한 사업체, 공장의 크기는 어디가 크다? 영남 지역에 있는 공장이 훨씬 커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거 제일 첫 시간 38강에서 다뤘던 내용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그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 지역, 최대 중화공업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종합공업지역은 수도권 공업지역인데 중화항만 따로 보면요. 여기죠. 어디죠, 여러분? 알 거예요. 이런 막 몰려있어. 어디죠? 정답 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태백산 공업지역. 찰싹찰싹 연습을 해보세요. B는요? 충청공업지역. C는요? 영남 내륙지역. D는요? 호남 공업지역. E가 남동 임해공업지역으로서 여기서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어떤 공업인지 딱 분포를 보는 순간 끝났죠. 이거 뭐죠? 시멘트 공업입니다. 시멘트 공업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시멘트 공업 무슨 지향성? 원료 지향성. 왜? 거기만 막 시커멓게 공부했거든요. 또 원료 지향성 시멘트 공업은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시장 지향성 시멘트 다 시멘트래. 아무튼 시멘트는 원료 지향성인데 왜? 원료가 어때요? 너무 크고 무거워. 얘를 옮기면 안 되죠. 그대로 두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료 지향성 공업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5번. 맞죠? 원료의 부피와 무게가 오히려 만들면 만들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자, 1번은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이래요. 소비자가 봐야지 사고 싶고 그래야지 수요가 늘고 그래야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업들. 시장 지향이죠. 그냥 대놓고 시장이 있는데 얘가 뭐였죠? 얘? 인쇄업. 액세서리, 의류 같은 유행에 민감한 그런 공업들입니다. 자, 2번은 뭐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은 지금 포인트가 수입과 수출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 입지한다. 항구는요, 적한지의 뜻이 사실 항구예요. 적한지.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 항구.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조립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함께 입지한대요. 모여 있답니다. 직접 지향성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수능 문제에 가까운 유형이죠. 자, 이거는요. 한 칸 한 칸이 그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 칸은 1%래. 1%. 그럼 이게 다 모아놓으면 100% 되겠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칸은요. 서울, 경기, 경북, 대구가 1, 2, 3, 4, 2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칸을 세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어디가 가장 큰 힌트가 될까요? 대구. 그죠? 대구는요, 이 공업에서 그래도 입김을 낼 수 있다 했죠. 뭐? 섬유공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너무 고마워요. 그죠? 경북이 1등이네? 경북이 1등이에요. 이거 뭐죠? 제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남. 이때 전남은 뭐를 포함하고 있을까? 경북은 이때 제철 포항이라는 게 딱 스캔이 될 거고요. 광양, 그죠? 사실 이 광양에 있는 제철소는요, 포스코 제2공장입니다. 같은 회사 거예요. 같은 회사의 서로 다른 공장입니다. 포스코 제1공장, 2공장. 자, 그래서 포항과 광양, 바로 제철공업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함께 볼게요. 가는, 방금 뭐라고? 섬유. 나는 제철. 자, 기업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른 공업의 원료가 되는 중간재의 생산 비중이 높다. 여기서 생산하는 상품이 다른 공업의 또 원료가 된답니다. 이거는요, 뭐 얘기하냐면 제철하고 정유공업이에요. 이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거나 혹은 기초소재공업이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정유하고 제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철을 만들었어요. 그걸 재료로, 그걸 중간재로 뭐가 또 생산돼요?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는 거죠.
정유를 해가지고 나온 그 여러 가지 정유 제품들을 가지고 석유화학단지 공업에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고 나일론도 만들고 또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보기는 좋은 보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는 계열화된 공정이 필요한 종합조립 사업이다. 조립. 뭐 조립해야죠? 자동차 조립해야 됩니다. 또 뭐 조립해야 돼요? 배 조립해야 되는 거죠. 해당 사항 없죠. 가는 나보다 총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노동비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비가 그러니까 노동비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손이 많이 가. 그게 바로 뭐다? 섬유라든지 전자조립이라든지 뭐 가발, 신발 이런 경공업이죠. 이거 맞죠? 자, 리을. 나는 가보다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자, 무겁죠. 자, 그래서 정답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고 갈게요. 가장 수능 유형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기본 문제 중에서.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0번입니다. 기본 문제 마지막인데 어느 지역의 공업구조 변화입니다. 어떤 한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 이 구조에서 이 구조로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는지 뭐냐면 섬유 의료, 뭐 이런 앞에 음식료품, 섬유 의료, 인쇄 출판, 이런 거 경공업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화학이라든지 뭐 그런 게 는 것 같긴 한데 특히 기계, 전기, 전자가 늘었대요. 와, 이건 늘어도 첨단 산업 위주로 늘었네. 그죠? 자, 그래서 첨단 산업 위주로 는 지역인데 사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약간 예상이 갈 거예요, 여러분. 어디죠, 여러분?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의 수치인 것 같은데 모르더라도 일단 첨단 산업이 늘었어요. 그러면 1980년에 비해서 2012년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자, 아래 위부터 잡겠습니다. A, B, C냐 D냐부터 잡자. 자, 고급 연구 인력의 비중. 당연히 그런 기계, 전자조립 같은 막 고급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필요한 산업은 이 인력의 비중이 높아졌겠죠. A, B, C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좌우로 잡을게요. A, B냐 C냐. 종사장 1인당 부가가치 창출해. 자, 한마디로 이거 수익이 어떤 게 돈 많이 버냐 이거죠. 섬유, 천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까요? 기계, 전자조립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까요? 당연히 지금 후시기, 지금 2012년 현재가 더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상품이죠. 자, 그래서 1인당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A, B 중에 하나죠. 앞뒤로 잡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첨단 사람은요. 뭐죠?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줄었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믿을 거는 우리의 똑똑한 그 머리,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도 이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아주 긍정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심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나에 나타난 우리나라 공업인데, 자, 가는요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사업체 수든 종사자 수든 너무 어디에 치중돼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적 편제가 너무 심하다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 이 그림 뭐죠? 아,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나라 뭐? 공업의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기업이 다 먹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책 기원은 알 텐데요. 그죠? 집중돼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시켜요. 포인트는 여기는 분산이에요. 이거는요. 대기업이 너무나도 지금 과하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누굴 살려줘야 돼? 누굴 키워줘야 돼? 중소기업을 육성해주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면 뭐죠? 지금 이 가부터 먼저 잡자. 이거 안 되죠. 수도권 내 공업의 지방 분산유도 맞습니다. 그죠? 1번, 2번 맞고요. 3번, 4번 보고 올까요? 수도권 내 이걸 지원해주면 수도권만 더 사는데 안 되죠. 수도권 이거 안 되죠. 5번 또 건설해주면 안 되죠.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요게 지금 나에서는 이게 정답이 마찬가지 정답 몇 번이 문제다? 정답 1번이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으로 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심화 문제 2번입니다. 두 공업의 생산량인데 이것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강원도 남부가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죠. 아, 시멘트 공업. 이거는요. 아, 이제 지겹죠. 이제 울산하고 거제, 막 남해안 일대, 조선입니다. 가나 공업의 특징인데 문제는 좋아요. 이 보기 물어보는 얘네들이 대답하고 있는 게 좋은 문장들이 많거든요. 가는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얘 무슨 지향성이죠? 원료 지향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제작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채 연수가 아주 상당한 자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속은 별로 없어도 비금속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석회암은 우리나라 국내 최고랍니다. 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이거 경공업인가요? 경공업은 제품이든 원료든 가벼워요. 이거 엄청 무거운 제품이죠. 중화공업입니다. 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배 만드는 거죠. 삼성중공업에서 배 만드는 거고. 자,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국내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자, 시멘트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생산해서 거의 국내 소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만드는 배는요. 우리 국민들에게 팔려고 만든 배일까요? 아닙니다. 배는요. 거의 100% 수출용입니다. 전 세계 이 배의 85%가 한중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술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1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막 따라오고 있는데 진로 승부하자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자, 가가 비중이 국내 소비 비중이 높고 이거는 수출용이라는 거. 나는 가보다 주문 생산. 선생님 뭐라 했죠? 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사가세요 하면은 안 사가요. 먼저 수주를 받고 선 주문을 받은 다음에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 이런 말 나오면 조선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병하고 정 5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3번인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가장 밝은 부분이 비중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죠. 뭐 생산액도 표현하고 있고 종사자 비율을 또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도가 같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울산이 또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울산하고 경기의 조합, 충남, 광주 자동차죠. 확실하게 자동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대구, 경북, 경기. 자, 이거는 섬유입니다. 자, 딱 보세요. 월등하게 누가 1위죠? 경북이 1위입니다. 자, 재밌죠, 여러분? 제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지역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포항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광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나온 친구들 꽤 있을 텐데 막 그 지역에서 그 기업이 미치는 영향,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죠. 그만큼 그 지역 가면 딱 그 기업 떠오르는 정도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잡았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 상품이었다. 60년대 주력은요, 경공업이죠. 섬유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로 고치면 맞는 거고요. 계열화된 종합조립공업. 자, 이거는 가 아니면 조선이 나와야죠. 자동차나 조선이 나와야 되고요. 다른 총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가는 거 납니다. 자, 4번. 가는 나보다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알죠? 자, 당연히 이게 무겁죠. 정답은 4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여러분, 사업체당 종사자 수. 이거 뭐를 표현한 거죠? 사업체의 규모, 공장의 크기, 공장 크기. 섬유 공장이 크겠어요? 제철 공장이 크겠어요? 선생님 포스코 견학 가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구경했어요. 또 선생님 갔던 공장은 웬만하면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돌아왔는데 현대중공업도 버스 타고 한참 구경하고 저기 군산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대우자동차 공장이었는데 버스 타고 구경하고 현대자동차 버스 타고 구경하고 다 버스 타고 구경할 만큼 규모가 되게 큽니다. 중화공업단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영남권의 사업체 규모가 더 크다고 했죠. 수도권보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니까 이제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심화 문제 4번인데요.
자, 심화 문제 4번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뭐 블라블라 교통, 조건 왜 이렇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합이 다 있네. 종합 선물 세트죠. 우리나라 최대 종합 공합 지역 어디? A입니다. 자, 그 다음 섬유 전자조립, 노동집약저, 끝났죠. 우리나라의 어디? 영남 내륙 공업 지역 C에 해당합니다. 심화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쉬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인데 이 그래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선생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인문지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만 보면 자료만 보면 또 선생님 얼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세로축을 뭐냐면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얼마나 비싼 제품이냐 이거죠. 1인당 부가가치. 이 제품이 얼마나 비싸냐? 수익, 비용, 그러니까 값. 얼마나 비싼 제품인지. 그 다음에 취업자 증감인데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취업자가 줄어요. 이제 쇠퇴하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메리트가 없고요. 뭐 이런 내용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중화공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가고 있어. 막 줄고 있고 막 부가가치도 낮고 이런 거는 경공업의 종류가 나와야 되겠죠. 경공업, 여기는 중화학이라든지 첨단 제조업.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거로서 이런 거는 안 되죠. 수송장비, 이거 뭐예요? 운송장비, 조선의 배. 화학제품 아니죠. 이것도 석유화학에 해당하는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얘기 때문에 4번, 5번 땡땡.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B를 보세요. 아니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9번입니다. 우리나라 공업 특징인데요. 자, 우리나라 공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다. 중화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자료는요. 딱 보세요. 뭐죠? 또 나왔네. 우리나라 공업의 이중적 구조. 자, 그러면 경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다. 중화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화라고 얘기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을 리가 없죠. 노동 생산성은 무슨 지표가 된다? 그 공업의 기술적 수준. 그 공업이 남기는 이윤 수준. 그래서 임금. 대기업이 월급이 많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많기 때문이죠. 사업체 수 대비 고용효과. 고용효과 뭐가 크겠어? 대기업이 크겠죠. 자, 4번. 지금 나온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자료, 공업 구조가 고도화됐고 두 번째 자료, 공업의 이중구조 나타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5번도 거꾸로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단원 종합 문제 10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공업의 종류를 알려주고 그 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쉬운 거부터, 익숙한 거부터 하면요. 조선은요, 선생님 거기 다 모여있다 했죠. 어디? 울산하고 거제, 남해안, 울산, 거제 다 무슨 건에 해당하죠? 영남권. 자, 그래서 C는 영남권이고요. 자, 반도체는 대표적인 입지 자유형 공업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자유로워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반도체 너무나도 고급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똑똑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는 좋은 대학 인근에 위치하려고 해요. 좋은 연구소가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 월등하게 이 경기, 즉 수도권이 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하고 C를 잡으면요. 수도권, 영남권 자연스럽게 이 충청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먼저 잡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 또 B부터 잡으라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확실한 거를 잡고요.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 충청권 대전 인근의 대덕연구단지도 만만치 않게 똑똑한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도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업 어때요? 재밌죠? 선생님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공업은 출제를 계속 하고 또 해도 학생들이 잘 틀려요. 잘 틀리니까 계속 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수능 끝까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내신 위주의 강의니까 우리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잘 치를 수 있어야겠죠. 자, 공학 끝났습니다. 인문지리의 마지막 우리 서비스업, 지금 1차 끝났고 2차 끝났고 3차 서비스업과 교통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 41강에서 선생님과 만나서 재미있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잘 해주시고요. 기출문제집 한번 보시고 복습 꼭 잘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